울어대는 전화기 소리 많이 힘들어하던 너의 목소리 장난스레 왜 그러냐 물어보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울어버린 너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노래해줄게 날 보고 네가 웃어줄 수 있다면 친구야 바보 같은 나의 친구야 바보 같은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나그네여 작은 구름이여 그대가 내 친구를 만날 때 전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네 깜빡 잊고 두고 간 기억이네 맑았던 눈동자 순수한 시간 흥분 뒤 흥분됐던 목소리 불가능 따위 생각조차 않던 소년의 꿈이 먹는 꿈을 꾸는 찬란하게 빛난 그 시절 친구야 변한 게 아니야 부끄러워도 하지마 잠시 잊은 걸 괴로워하지마 쓰러지지마 돌이키려고 거도하지마 그러던 축구공은 어디로 튈지 몰라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들겠지 마음껏 펑펑 웃는 시간들을 고압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세상에 내 친구여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내 친구여 영원히 가져갈 행복한 추억이지 내 친구여 바보 같은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Come on my friend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노래해줄게 내 친구여 날 보고 네가 웃어줄 수 있다면 내 친구여 친구야 바보 같은 나의 친구여 내 친구여 바보 같은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오늘은 강원도 고성군 의회 회의록의 알프스 스키장, 자, 이런 그 것과, 자, 그리고 2번 그 개척 정신과 황금의 실크로드. 개척 정신은 잘 아시죠? 그 영국이 그 메이플라워호에 청교도의 그 중상류층을 싣고 소수 시민들을 싣고 자 미국으로 그 신세계로 떠납니다. 자 그런 그 개척 정신과 또 황금의 실크로드를 그 비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실크로드의 허상과 정신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재밌는 주제와 그리고 이야기가 될 테니까 한번 그 현대코아의 지난 역사들에 대해서 쭉 한번 편하게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핸드폰으로 보지 마세요. 주소를 잘 기억해 놨다가 그 자녀분들한테 물으셔가지고 컴퓨터에 또는 그 노트북의 화면으로 크게 보세요.
그리고 저처럼 저는 제가 올린 영상들을 몇 번씩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컴퓨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눈도 피곤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 진짜 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잘 때 들으세요. 잘 때. 그러면 자면서 들으시면은 그 제가 뭐 목소리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이 잘 올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최종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해하려면은 서로가 피곤해져요. 서로가 쓸데없는 어떤 논쟁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영상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하세요. 예, 그렇게 자, 하는 겁니다. 음. 자, 토지 이음에 대한 사이트는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의 현황도라든가 도시 계획, 그리고 규제라든가 고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시 제목에 강원도 흘리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자, 자, 2014년에 고성 개발촉진지구, 자, 흘리 알프스 세븐 리조트, 흘리 풍력 발전소.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되죠? 자, 그리고 자, 2015년 쭉 보면은 흘리 알프스 세븐 리조트 조성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이라든가 이 고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2015년, 15년, 16년, 18년에 최종적으로 사업자 지정 취소가 되네요. 자, 그런 거를 제가 자, 다운을 받았어요. 시간상. 자, 그래서 보면 보면 자, 강원도 고성군 2010년 고시. 자, 개척지구 개발계획 고성 2008년도에. 자, 회사명 알프스 세븐 리조트 임모시, 그리고 주 펜타곤 시티 임모시, DK 솔라파워 자 신모시. 자, 그리고 시행지 위치라든가 면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시행자 지정을 고시를 한 겁니다. 고성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 민간 유치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 고성군이 그 계약을 잘 해서 협조를 해주겠다라는 걸로 해서 시행자 몇 개 업체들 중에서 지정 고시를 했다는 겁니다. 강원도 고성군소가 2010년 4월에. 자, 그리고
지형 도면도 이렇게 고시를 해줍니다. 흘리 알프스 세븐 리조트 조성과 흘리 풍력 발전소도 자 이렇게 승인을 하고 이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범위는 변동이 없는데 다 당초 그 면적이 사업이 증감이 됩니다. 사업이 어떻게 증가되냐면은 자 100만 원의 기준으로 해서 사업수가 자 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 흘리 알프스 세븐 리조트 조성 사업이 기존에 그러니까 71만 6,398 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자 433만 2,434 제곱미터에서 기존 5,725억 원에서 800억으로 사업비가 또 바뀌었고요. 흘리 풍력 발전소 조성 사업. 자, 이게 사업 시행 기간은 2008년에서 2017년이다. 흘리 알프스 세븐 조성 사업은 세븐 리조트 2008년에서 2017년, 흘리 풍력 발전소는 2014년에서 2017년. 자, 이 뭐 지형 도면도 정정 고시를 하고요. 자, 이렇게 뭐 변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그 토지 이음에 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자, 아까 그 임모씨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뀌었네요. 이제 또 김모씨로. 자, 김모씨로 바뀌었습니다. 알프세븐 리조트 대표가 김모씨로 바뀌었네요. 자, 시행자 지정고시 흘리 풍력 발전소 조성 사업의 고성 알프스 풍력 발전의 장모씨 2014년에 자, 사업비가 그 1,600억 그리고 2014년에서 2017년 자, 이렇게 그 변경 내용만 그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실시 계획도 승인하고 알프세븐 리조트 그리고 알프세븐 리조트 조성 사업 국토의 효율적 이용 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쭉 그 뭐 토지 어떤 그 소유자들도 알 수가 있고 자 그렇습니다. 실시 계획 승인 고시
당초에는 장모씨였는데 이모씨로 바뀌었다.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자, 자꾸 변경만 되고 그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가 봐요. 자, 그러다가 효력을 정지합니다. 자, 2016년 12월에 자, 그리고 자, 고성군에서 뜨더니 이제 강원도지사로 넘어갔네요. 이게 흘리 알프세븐 리조트 효력 정지 고시. 자, 왜 그랬냐면 자,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쭉 바뀌어 왔죠. 자, 바뀌어 왔는데 흘리 알프스 세븐 리조트 조성 사업이 자, 장기간 잠시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효력 정지 고시. 그러니까 이거가 일종의 처분이라는 겁니다. 자, 효력 정지를 처분을 내린 겁니다. 자, 장기간 영업 중단된 알프스 스키장의 기존 시설물 정비 및 리조트 개발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관광, 휴양시설 도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였다. 사업의 개요는 그런데 이러한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실시 계획 인허가 의제 협의된 사항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 부담금을 미납했다. 여기 나오죠? 개발 부담금을 미납했다. 개발 부담금 납부 시에는 실시 계획 승인 효력의 정지를 해제하겠다. 해제는 처분이 내린 순간부터 해지한다는 겁니다. 자, 해지는 자,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런 효력 정지가 내려졌지만 개발 부담금을 납부를 하면 효력 정지 처분을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18년에 또 강원도 고시가 또 뜨네요. 자, 뭐냐면 사업자 지정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 알프스 세븐 리조트 사업비는 300원이었다. 300억. 그리고 2008년에 2017년에 사업 기간을 가진다. 자, 그런데 취소 사유가 시행자가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고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 미착수를 하였다. 지역개발 사업의 진행 정도가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 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하다. 시행자의 자기 자본 및 자금 조달 능력 부족으로 지역개발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였죠? 방금 한 게 알프스 세븐 리조트의 사업자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입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흘리 고성알프스 풍력 발전, 흘리 풍력 발전소 조성 사업에 대한 취소, 자, 취소한다는 겁니다. 사업자 시행했던 거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자, 고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 처분이 내려진 거예요. 시행자가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고 2년 이내 공사 또는 사업 미착수, 개발 사업 진행 정도가 현저히 부진하다. 시행자의 자기 자본 및 자금 조달 능력 부족으로 지역 개발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자, 쭉 보시면 자, 그리고 이렇게 강원도 고성군 의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회의록에서 들어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쭉 뭐 1대부터 9대까지의 그런 회의록을 다운받고 또 출력도 할 수 있고 내용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자, 그렇게 해서 자, 제가 시간상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발췌 파일을 쭉 보면은 자, 이거 보이시죠? 자, 제 4대부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게 그 자, 2010년에서 2018년까지의 강원도 고성군에서 또 강원도지사의 그 고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자 흘리 알프스 풍력발전소 그리고 그 알프스 스키장에 알프스 세븐 리조트에 자, 그런데 강원도 지사로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가 최종 취소되었다. 자, 그리고 그 강원도 고성군 의회의 회의록 발췌본을 보니까 자, 5대 자, 2002년부터 4대서부터 뭐 이렇게 쭉 이어지네요. 언제까지 이어지지? 자, 2021년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때에 각각의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자,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거를 현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도를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런 회의록을 많은 회의록을 이렇게 다운 받아 보면은 자, 뭐가 나오면 자,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농림경제과 예, 그 의장이라든가 이제 과장이라든가 이제 공무원이 나와서 이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관계되는 알프스 스키장과 그런 어떤 그런 회사들에 대한 그 콘도라든가 리조트 그런 것만 발췌를 하였습니다. 자, 2002년 7월 25일서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마산봉 지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자, 이게 그 공무원이라든가 이 과장이 나와서 임무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임무 보고를. 자,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여 업체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게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자, 말씀드릴게요. 자, 강원도 고성군 알프스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웠던 자 90년대는 어느 정도 풍요로웠는데 자 지구 온난화라든가 어떤 그 서울에서 너무 그 강원도로 스키 하나만 그 타기에는 그 시간도 오래 걸려서 그렇게 해서 알프스 스키장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알프스 스키장이 우리나라 그 용평 스키장 그렇게 해서
1등, 2등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용호상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 스키장이, 강원도 고성의 알프스 스키장이 폐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그 오락 프로그램에 그 서바이벌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 폐장된 스키장이, 그 리조트가. 자, 그런데 서바이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적당히 수풀이 우거지고 그리고 그 폐가의 흔적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고성 군민의 염원과 알프스 스키장이 재개장 되리라는 그런 희망과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서부터 마산봉 지구개발 사업서부터 그 고성군청과 그리고 고성군 의회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겨울 한 시즌에 그런 그 사업이 한 시즌만 되니까 너네가 다른 그 봄, 여름, 가을에 그 알프스 풍력 발전 그거 그 몇 기를 그 설치를 해서 그 독일과의 어떤 그 콘소시엄을 그 기술적인 협력을 해서 그 풍력 발전기를 거기에 도입을 해서 그럼 우리가 협력을 해주겠다. 일정 부분 사업비도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윤이 나니까 겨울에 그렇게 알프스 스키장을 해서 운영을 하라. 먹고 살아라는 그러한 그 협력도 해줍니다. 행정의 편의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 그 알프스 스키장 안에 있었던 그 시공사의 어떤 그 갈등과 또 그 과정에서 그 벌어지게 되는 알콩달콩한 그런 얘기가 자, 여러분에게 그 좀 재미있게 그리고 또 가슴 아프게 그 다양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프스 스키장을 알프스 스키장이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스키장으로 군림하고 있다가 그게 그 영업 부진으로 폐장이 되는데 그것을 되살리고자 과거의 명성과 과거의 그런 어떤 풍요로움을 느끼고자 고성군민과 고성군청, 고성군 그 의원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유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으나 그런 그 사업체들의 기대를 하였는데 그 사업체들은 여지없이 망가뜨리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산봉 지구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그리고 도입 시설은 골프장 18홀, 스키장 민자 600억 규모로 추진합니다만 참여 업체는 자, 우민이라 해서 현재 알프스 스키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자산과 영업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설립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민이 참여합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국토위원 변경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법인이 지난 12월에 됐고 현재는 사업계획 수립 명령을 진행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다. 뭐냐? 자, 이제 백두대간 관리법이 설정이 됩니다. 산림청에 뭐냐? 이 태백산맥 이 준맥을 기준으로 해서 약 700m를 개발 제한 지역으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고성군이 세워놓은 자신들의 그 90년도에 완료된 국토위원 개발 변경과 그때 그 승인이 된 것과 백두대간 관리법, 그렇게 해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것과 이제 그 교착이 있게 되죠. 자, 갈등이 있게 됩니다. 왜? 고성군은 군이잖아요. 그런데 자, 부처청으로 나갑니다. 뭐냐? 환경부가 더 파워가 세죠. 환경부처청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군청은 그렇게 해서 그 지방청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그 제약을 받게 됩니다. 자, 국토 백두대간 보호법. 자,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산봉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에 차질을 붙게 되고, 그러나 이것이 그 어느 정도, 왜냐하면 지난 그 90년도에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이 됐으니까 환경부 쪽하고는 어느 정도 그 우리 쪽에 그 개발을 양해해 달라라는 어떤 그런 게 협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협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에 산림청에 산지관리법적으로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법령으로 해서 확대되면은 자신들의 고성군의 마산봉 지구 개발에 큰 차질을 초래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풍력도 같이 이렇게 개발한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독일의 테라바이트 사이에서 그 토지를 그 기술력을 주고, 그리고 주식회사 선라이즈에서는 중개 역할을 하고, 그런 토지를 고성군에서는 토지를 그 합자해주는 콘소시엄 사업입니다. 콘소시엄 사업은 여러 그 여러 그 단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제 자, 그리고 나서 그 지금은 2002년이고, 자, 또 2004년에 그 본회의가 들어갑니다. 자, 마산봉 지구 개발. 자, 2년이 흘렀죠.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주식회사 우민이 기존 부실 경영업체인 대영을 인수합니다. 자, 대영의 뭐 설악콘도라든가 뭐 이런 그 대영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제 백두대간 보호법이 그 연관이 있는데, 자, 반경 700m 이내 양쪽 그 백두대간의 줄령을 기준으로 해요. 백두대간의 그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로 양쪽 700m는 개발을 제한하라는 구역 설정을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 시행은 2005년 그 내년에 해당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4년 12월 6일에 또 내려와서, 자, 또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송태겸 위원이 콘도업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체납액이 12억 1846만 원이 징수가 안 돼 있다. 자, 이렇게 나오고, 그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왜 세수가 징수 실적이 모자란지 답변을 해달라고 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징수 담당과의 징수 담당과에서, 자, 저희가 체납 현황 업체 4개가 있습니다. 자, 대형 알프스 같은 알프스, 자, 나오죠. 대형 알프스는 현재 파산되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리고 우민이 대형 알프스를 인수하는 작업에 있는데 인수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월까지 우민에서 가지고 있는 체납은 전액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형 알프스가 기존에 그 콘도를 하고 있는데 그 콘도를, 자, 알프스, 자, 스키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콘도도 있죠. 뭐 리조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형 알프스가 하고 있으니까 우민이 그 체납된 거를, 지방세를 체납한 거를 자기들이 떠안고 영업을 하겠다. 자,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우민에서 가지고 있는 체납은 전액 납부하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뭐 코레스코 콘도 뭐 삼립개발 이런 것도 나오네요, 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자, 2004년도. 자, 여러분도 그 스키 그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거를 연상을 해가면은 훨씬 더 그 생생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자, 송태겸 위원이 자꾸 묻습니다. 그는 보니까 부가계나 징수가에서 일을 열심히 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콘도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하고 있다는 중입니다. 영업을 하고 있기에 계속 문서로만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견을 해서 우리 고성군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해주고 분기별로 받아라. 한꺼번에 다 받는 것은 업체에도 무리가 가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고성군 층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지방세를 체납하니까 자, 그리고 강원도는 자, 우리 그 지금의 현대코아의 관할청과 다르게 수많은 콘도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나 행정부인 징수 담당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분납식으로 납부를 하는데 만약에 법정 관리 들어가기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갚을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신규 발생하는 체납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납식으로 회사의 부담을 적게 주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자, 중요한 것만 그 이해하기 쉽게 그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일시정지하면서 그 세부 사항을 또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지방세도 하여튼 회사를 그렇다고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되겠고 회사를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 지방세도 성실히 납부하도록 독려를 해주셔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송태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그분 업체를 보게 되면 한 성수기에는 돈을 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조금씩 잘라서 주면 되는데 벌었을 때 서울로 송금시키고 못 벌었을 때는 지방자치에만 언성만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돈 잘 벌 때 가서 돈 좀 앞으로 받아서 세수 중대 방안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사람들 돈이 있습니다. 부익부 부이고 빈익빈이고 관계 공무원들이 자,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고생했다면 많은 체납이 누락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삼립개발, 우민, 자, 그 알프스 그 대형을 인수받은 대형 프로레스코 이 사람들 모두 돈이 있습니다. 회사 쪽으로 빼돌렸지 제가 공무원들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한 번 가시고 두 번 가시고 고성군 세입 정확하게 체납액을 징수해 주십시오. 자, 합니다. 또, 자, 또 본회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다음에 경기 침체와 자 2004년도 말에 경기 침체와 더불어 최근 콘도 업체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업체는 부도와 경영난으로 지방세가 고액으로 체납되고 있습니다. 자, 대형 알프스는 자 부도 처리되고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주 우민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2004년에 체납액 2억 4,668만 원이 발생. 자, 2004년도에 그러네 완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액을 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본 콘도들의 체납액은 1년 내에 전액 완납 조치하고 있으며 2년 이상 이월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자, 공유재산 임대료다. 자, 또 2004년 12월 18일에 자, 알프스 우민 이 업체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자, 뭐 분남 뭐 이렇게 해서 징수가 어려워서 감액을 해줬다. 결손 처분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 업체에 가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자, 이거 묻네요.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매월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셨냐고 물었지. 납부 독촉을 하라 그랬습니까? 무조건 삭감하지 마시고 감사해 주지 마시고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 현장 답사해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세금 자료라는 거 분석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고압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재무 과정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자, 고성군의 의원과 행정부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고성군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업체들이 강원도에서 서울로 빼돌리는지 아니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지 그리고 성수기에 왕창 벌었다가 그때 가서 납부 독촉을 하라. 그리고 타당성 검토도 하라. 어? 자, 결손 처분만 하지 말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06년 자, 뭐죠? 자, 여기 돼서 경기 침체 등으로 대형업체 체납금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고 있고 이 중에 보면 우민, 대형, 코레스코 등이 대표적이다. 자, 그래서 징수를 한다 그랬는데 자, 관염도 포함해서 12억 3,700만 원을 징수했고 앞으로도 그 대표적인 업체다. 자, 이렇게 나오죠. 고액 체납자와 대형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겠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2006년 9월에 경영 악화로 우민 외 2개 업체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임대료 체납액이 11억 9,300만 원이다. 자, 관내업체 주 우민 외 2개 업체, 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임대료 체납액이 11억 9,300. 자, 우민의 경영 악화. 지방세 미수납. 네. 사쪽에 보면 체납 현황이 나옵니다. 자, 재무 과장이. 다른 업체들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만 흘리 주식회사 우민하고 코레스코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랍니다. 우민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압류는 다 되어 있나요? 체납액이 6억 3,800만 원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만 물어보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환경부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에 대해서 1등급은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데고 2등급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발전해야 되고 3등급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왜 2등급에서 3등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노력을 하지 않았냐. 백두대간 보호법에 그런 확인을 받았냐. 제약을 받아도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산본 지구는 원래 스키장 개발을 하려고 당초에 백두대간 조정을 할 때 산림청하고 논란이 돼서 축소를 했습니다. 자, 스키장 개발이.
절대 보전 지역을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마루금을 알프스 뒤에서 넘어가는 마산봉 쪽으로 가는 데를 단절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줄어들었네요. 다만 여기 1등급 속에서 스키장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등급으로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자, 요구를 합니다. 의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요구를 합니다. 자, 2007년도로 이제 넘어왔어요. 자, 고액 체납자 내역이 있는데 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민이라든가 설악유통은 대부분이 많은 체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민. 제가 우민을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민에서 자, 이때가 언제냐면 2007년 12월에 자, 우민에서 12월 중에 그동안 체납되었던 체납액 5억 원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그나마 상당하게 체납액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냈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우민이 6,500만 원 재산세 등 아직 못 내고 있습니까? 이건 금년도분 부과된 겁니다. 체납은 뒷장이었습니다. 5억 2,9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100% 완납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냈을까요? 자, 그리고 개척지구 주식회사 우민이 알프스 세븐 리조트라에서 사업 계획을 갖고 들어왔다. 박효동 위원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게 주식회사 대형 알프스 때 인수 중인데 인수를 하게 되면 우민이 세금을 물어야 되는지 또는 알프스 리조트 세븐인지 알프스 세븐 리조트인지 그 회사가 인수하는 회사로서 물어야 하는 건지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지방세까지도 그쪽에서 문다고 하면 개척지구에 대한 참여 여부를 실질적으로 신중히 고려해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민이 저희 군에 체납되어 있는 체납급이 지방세 5억 2,900만 원, 그 다음에 세외 수입으로 국공유 임대료가 25억 정도입니다. 자, 임대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그 국유지, 공유지에 해당되는 것에 자, 임차해가지고 그 군에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미납된 게 2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30억이 넘는데 자, 그거를 알프스 세븐 리조트가 그 물수가 있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콘소시엄이 구성되면 알프스 세븐 리조트라는 회사가 있는 여기서 10억을 내겠다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10억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일단 받고 나머지 액에 대해서는 그 20억 남은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그때 가서 정하되 만약에 이것이 회사명이 달라져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공증을 해서 준다던가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은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도 자, 고성고는 어떻습니까? 끈질기게 물고 늘어가죠? 늘어지죠? 예. 자, 2007년 12월에 자, 우민의 알프스 스키장 운영 중단은 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다. 자, 대형업체 지금 자, 2008년 2월에도 대형업체 설악 우민이 5억 6,400만 원. 자, 우민은 체납금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민이 아주 문제가 많은 회사입니다. 자, 2008년도에 천리 스키장 체납액을 계산한 것은 납부총액 5억 8,300만 원. 자, 흘리 스키장 체납액 25억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5억 8,300만 원만 납부가 됐다고 하는데 3억 9,300만 원을 세입에 계상해야 되는 축소 계상했다는 건 뭡니까?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알프스에서 내니 안 내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 얼마 내겠다.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을 어떻게 내느냐. 자, 이런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빨리 이분들은 우민하고 대형의 체납을 인수한 우민이 받았는데도 못하니까 알프스 세븐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알프스 세븐도 그 세금 체납을 내겠다 안 내겠다로 지금 뻗팅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얼마 일정 부분을 내면은 승인을 해줄 테니까 승인을 해준 후에 공증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절차상의 그 어떤 그 완납을 할지 그 보여달라라고 그거를 쪼는 겁니다, 의원들이. 자, 대부료, 자, 국공유 재산 대부료 체납액의 80%인 주 우민의 사업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분할 납부 방안을 강구해 체납액을 일소해 주세요. 자, 2008년도에 또 나오네요. 또 뭐냐면 알프스 우민이 자, 지방세 체납을 했는데 뭐냐면 가장 큰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 알프스 우민이 5억 8,300만 원 주요 체납에. 자, 그리고 5월 8일에 우민회사 알프스 세븐 리조트로 이전이 되면서 4억 7천만 원 정도가 자진 납부한 실적은 있다. 자, 그런데 계속 남아 있다. 지금 새로 하는 알프스세븐 리조트는 아직은 요전에 비공식으로 갔었는데 국경유지 임대 뭐 정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임대 계약 문의가 없었다. 자, 지금 재개발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 사용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알프스 스키장 리모델링은 좀 더 연구를 하고 알아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생각은 안 했는데 알프스 스키장에 관한 영업 재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빨리 그리고 잘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알프스 스키장 리조트. 알프스 리조트 공유자 지금은 2008년 12월에 자, 2009년에 이제 2009년에 넘어왔습니다. 관광업체들 중 알프스 스키장 리모델링 사업은 중단되고 있죠? 예. 왜 중단되냐? 자, 그러면 알프스 스키장 리모델링 사업하다가 중단된 사유가 뭐고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 지금 우민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직원들과 시공업체와의 의견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민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빨리 되기를 원하면서 가능하다 얘기하고 시공업체는 컨소시움으로 해서 5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시공업체가 부도가 내면서 또 중단된 부분이 있다. 자, 알프스 세븐 리조트에 4,100만 원이 미차납돼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가 1억 4,700만 원이다. 체납 징수를 못한 사유가 어떤 사유냐? 알프스 리조트는 사실상 재산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물건을 다 뺏겼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방세도 체납된 거 알고 있는데 1억 4,700만 원이 임야에 대한 대부료입니까?
예, 이마 대부리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왜냐하면 대부 중지된 임야에 대해서는 일체 알프스가 손을 못 대게. 이거 리프트 지역인가요? 슬로프 지역입니다. 자, 2009년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개척지구 개발 계획. 자, 알프스 스키장을 포함한 개발 촉진지구. 흘리 알프스 세븐 리조트 조성 사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약간 내부적으로 당초에 사업자 지정을 밟았다는 부분에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어 분쟁이 거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 사업자 지정을 할 것으로 합니다. 국공유 재산은 뭐 대부로 변상금이 22억 6천인데 우민께 25억 정도가 남아 있다. 현재 운영업체는 주 우민의 김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뭐죠? 자, 또 주 알프스 리조트 법인을 설립하고, 자, 2006년 4월 중단된 스키장 콘도 관광 수급에 대해 우민과 협의하고 독려하던 중 공동대표 김모 씨 2인이 220억 자본금으로 주 알프스 리조트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회사 알프스 세븐 리조트와 마이다스 에셋 금호성명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주 알프스 리조트에서는 총 240억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알프스 리조트 관계자에 의하면 2009년 4월에 시공사인 신성건설이 부도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알프스 스키장 사업 주체는 주 알프스 리조트이며 개척지구 사업 제안에서는 알프스 세븐 리조트가 제안했다. 알프스 세븐 리조트는 이렇게 되는데 쌍방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흘리 알프스 세븐 리조트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구별 타당성과 추진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고 우리군의 의지가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 추진 의지가 극히 부족하다 결론이 나면 과감히 배제하겠다. 지금 2009년 12월에 개상이 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알프스 스키장은 1985년 스키장으로 등록돼서 영업을 하던 중 우민의 재장난으로 2006년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되었고 2008년 4월 알프스 리조트가 법인을 설립하고 알프스 스키장을 인수하여 서울 소재 1군 업체 신성건설과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5월 스키장 및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사 착공하고 법정 권리에 들어가고 알프스 리조트는
알프스7에서 45%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알프스7은 알프스 리조트에 같이 투자해서 하는 협력 업체입니다. 자, 알프스 리조트하고 알프스7 리조트는 협력 회사다. 자, 알프스 리조트하고 개척지구 사업의 알프스7 리조트 사업하고의 사업주가 같은 사업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가 같은 거 맞나요? 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협력 업체라 하네요. 계산을 못하는 조건이면 실질적인 개척지구도 우리가 현역이 안 되니까 과감히 배제해라, 사업자를. 그래서 알프스 스키장이 재개장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관광 산업도 발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 자, 이제 2010년입니다. 흘리지구의 고성풍력 발전 당지 503억이고 조성이 개척지구. 자, 묻습니다. 흘리 알프스7 리조트의 사업 협약 체결이 안 됐는데 알프스7 리조트 진입로 개설 공사에 설계용이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달라. 알프스7 리조트하고는 현재 협약서가 체결이 안 돼 있다. 왜냐하면 군유지 임대료 10억 이상은 현재 5억이 10일날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 5억은 납부하지 않았다. 군유지 임대료입니다. 군유지 임대료만. 2011년 22쪽에 알프스7 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까? 자, 언제 물었냐? 2011년에요. 사업 시행자, 즉 인수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다. 여러 가지 부도 나면서 리모델링이 중지되면서 개장이 안 되니까 진짜 자금력 있고 사업력이 있는 사람이 빨리 사업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알프7 리조트 스키장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지역하고 지구를 통합해 놨잖아요. 그리고 알프7 리조트가 계속 이걸 하겠다고 추진하는 겁니까? 아마 다른 사업 시행자가 접근을 해서 인수를 하려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뭐 회사가 그 타진을 하는가 봐요. 결국은 소유권 문제 때문에 돌아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지나간 얘기다. 자, 2013년까지 또 끌어갑니다. 알프스는 승인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를 컨소시엄 새로 구성해서 뭐 이렇게 나오고 지금 복잡해집니다, 뭔가.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흘리지구 사업에 알프스가 경매 진행 중인데
알프스가 경매에 들어갔답니다. 우리가 개발 계획 변경 요청은 자, 사업 개발 변경 신청하고 경매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권리가 없는데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고 경매가 들어가면 자기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자, 개발 계획 변경을 바꾸자는 사업자가 경매에 나온 것을 인수해야만 저 사업이 원활히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지난주 월요일 입찰에 1차 경매가 나와서 응찰자가 없었다. 그래서 2차가 몇 개월로 잡혔는지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한 달 이내에 잡아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런데 한 달 내에 못 잡아줍니다. 왜냐? 법원에서 최소한 2달, 석 달 갑니다. 그렇게 하면 1년 가는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이게 정상으로 끝나려면 1년이 간다고요. 이런 계획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과연 맞는다고 해서 자기네밖에 맡을 사람이 없다.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맡았다. 사업 의지가 과연 있는 사람이냐? 난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알프세븐에 대해서 이 업체가 등기까지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인수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제3자에게 넘기려고 미팅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단장님 그거 모르시나요? 제3자에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안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술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난 정부에 의해서만 들었어요. 개발 계획이 오면 풍력이 들어가는데 30기 정도가 산림청에서 풍력이 환경협의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풍력을 하는 이유가 스키장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부분이 풍력인데 풍력에 고정적인 수업이 있어야만 스키장 풍력 발전 사업비는 지원 사업비다. 스키장을 개장하려면 풍력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장치를 분명히 하려고 그 업체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업체도 그렇게 인식하고 사업을 강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알프스가 내부적으로 얽힌 게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2014년으로 넘어갑니다. 알프스7 리조트 조성 사업과 고성 태양광 발전소 조성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도에 승인해 놓은 상태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얽히고 설킨 내부 사항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스키장만 개장을 하려고 당초 했는데 지금 스키장이 대명 비발디 파크도 있고 수도권 가까운데 전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스키장 하나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도저히 없다. 전체적인 객관적인 평가만 하려고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거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 안 들어온다. 그래서 거기 골프장도 없었고 했는데 그래서 풍력 때문에 스키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스키장 때문에 풍력 계획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키장을 주로 하되 풍력을 부수로 해가지고 해라. 풍력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스키장 너네가 사업성 없는 그런 어떤 그 봄, 여름, 가을에 대한 그 사업성 없는 부분을 가져가라. 그렇게도 하는데 하는 업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고 주무르고만 있다고 보여집니까? 재무구조나 이런 것은 검증을 안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재무구조가 검증을 못하는 이유가 자, SPC 투자 그 법인회사에 그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대부분 산업하는데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현대코아 내에서도 자, 그 재무구조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죠. 왜? 우리는 알잖아요. 왜? 현대코아에 있어서 그 2006년부터 14년까지의 그런 그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 그런데 자, 2014년에 자, 이거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 해마다 날이 갈수록 계속 이렇게 복잡하고 꼬여지는 겁니다.
스키장을 짓는데 콘도가 없으면 고성공한데 콘도가 많기 때문에 스키장을 개장하고 자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자더라도 스키장 개장을 하겠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키장에 콘도가 있어야 되는데 콘도가 다른 데에 많으니까 그 콘도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스키장을 지어라. 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혹시 잘못하면 스키장은 뒷전으로 하고 풍력만 돈 되는 사업만 하지 않겠나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자이긴 사업자이지만 스키장이 개장하는 것을 보고 풍력단지를 시작하게끔 하겠다. 자, 그런데 알프세븐 리조트가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줬는데 산림청에서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거 원상복구 해놓으면 앞으로는 스키장은 없어진다 봐야 되니까요. 산림청이 원상복구 하라고 했으니까. 자꾸 걱정이 됩니다. 알프스 스키장 사업자가 세븐 리조트죠? 예. 평가는 건실한 사업자로 평가가 되고 있나요? 그분들이 알프스 세븐 리조트에서 사실상 스키장만 가지고는 누구든지 안 들어옵니다. 자, 돈 많은 기업도 안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네요. 자, 정말 건실하고 튼튼한 사업주들이 돼서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00년 초반부터 자, 이게 뭡니까? 계속 지금 그 사업 그 내에서 지금 꼬이고 있는 겁니다. 자, 돈을 내내 안 내내, 체납이 되네 안 내내. 자, 2015년 고성군수가 사업 승인을 해줬는데 2014년에 이게 법인이 바뀌었다. 강원도지사 승인이 된다. 자,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 알프스키장하고 MOU 체결을 맺었다. 알프스 리조트에 800억, 풍력발전소에 1600. 다른 스키장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훌리 리조트에서 알프세븐 리조트만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무제표도 다 봤어요. 2009년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F7 리조트에 대한 사업계획서 봤는데 F7 리조트 최고 책임자 과장님이 한 번이나 봤나요? 굳이 저희가 만날 필요성은 없는 거고 굳이 사업자하고 대면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접경단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프스7 리조트가 자본금이 5억입니다. 4년 동안에 적자 나가지고 마이너스예요. 자, 여기 자료를 보면 대표자가 강기태씨랍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지난번 심의할 때 다 갖고 있어요. 풍력발전소도 흑자 나는 곳이 없어요. 100% 적자입니다. 여기 대림이라는 데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여기는 적경단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크게 도에서도 한 거니까 개발하다가 중단될까봐 걱정이 돼서 한마디 합니다. 단지 용도지구 변경권은 건설도시 과장님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안건을 자, 2016년. 자, 2016년 6월에 F7 리조트가 어떻게 되나요? 흘리 주민들하고 가격 협상은 됐습니다. 보상적으로 해서 가격 협상은 됐는데 주민들 얘기는 돈을 먼저 달라. 풍력 쪽에서는 서류 합의서를 먼저 해달라. 제가 말씀드렸죠. 접경단에서 풍력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 풍력에서 자금을 안 받으면 스키장 할 수가 없어요. 2017년.
알프스 세븐 리조트 스키장이 중단된 지 10년이 넘도록 개장도 안 되고 저희들이 알프스 세븐 리조트 업체를 선정을 해서 2015년에 강원도지사 승인입니다. 알프스 세븐 리조트만 가지고는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저희들 이것은 도저히 이 업체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의 취소 요청을 강원도에서 했고 금년도 3월 안에 사업자 취소를 시켰습니다. 언제? 2018년에 2018년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이 사업자들이 왜 나를 취소시켰느냐? 강원도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 2018년에 어차피 너희들이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끌어들이려고 해도 이 소송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스키장하고 풍력은 그런데 풍력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스키장은 그동안 뒷전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풍력의 연구 지원비라든가 이런 개발 지원비가 나오니까 풍력만 지금 그 취소 소송을 한 겁니다. 결국 이제 그 물 건너 갔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넘어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묻겠습니다. 뭐냐? 흘리 풍력 발전 사업과 알프세븐 조성 사업 이거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민자 사업입니다. 소송이 끝나게 되면 사업 시행 지정자 취소 소송을 이제 했나 봅니다. 춘천지법에. 자, 알프세븐 풍력 관계는 도하고 협의가 안 됐고 자, 이제 알프스7 재개발은 주민들이 반발한 얘기가 있는데 많이 반발합니까? 알프스 재개발. 풍력 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프스7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고 거기는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의견을 수렴을 한번 해보자. 기어코 망가지게 돼. 자, 기어코 알프스 스키장 그리고 풍력 부분에 대해서 자 엇나가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재밌게 풀어드리고 싶지만 자 어떻게 이거를 재밌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저기 되고 자 여기에서 자 뉴스를 하나 보죠. 자 고성방가 흘리의 눈물 자 강원도민일보 2021년에 5월 자 이렇게 그 흘리 알프스 자 옛날에 1985년 1985년부터 2006년 봄까지 운영되다 폐장되었다. 자 고성 알프스의 이런 풍요로웠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랬는데 자 이렇게 폐장이 됩니다. 그 알프스 스키장 이 밑에 스키장 대여점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시혜자 지정 시스템 받고 자 주민들 스키장 고집해 온 것 반성 왜 주민들에게는 한 가지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제1의 스키장 건설이었다며 낙후된 교통 여건으로 개발이 늦어진 데다 자금난과 잘못된 입지로 말미암아 스키장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폐쇄되어 있다. 돌이켜보며 용평, 성우, 알펜시아 등 대형 스키장이 강원도 내에 들어선 마당에 왜소하고 열악한 알프스 스키장만을 고집해온 것이 흘리의 발전을 막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듭니다. 자, 이렇게 주민들이 반성할 만한 건 아니죠. 이 업자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그 자금난 그리고 뭐죠? 핑퐁
그리고 네가 체납해, 내가 체납해, 네가 체납해, 그런 어떤 알프스와 알프스7 리조트 그리고 우민과의 어떤 알력 다툼, 그런 것들이 계속 물려 있다. 그리고 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PF 론, 그리고 자산의 유동화 증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재무 구조를, 독립된 SPC 법인 안에 있는 거를 어차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재무 제표를 본들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담보가 있고 신용이 바탕으로 되어야지 이런 알프스라든가 스키장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스키장만을 고집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자기 반성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쁜 거지, 업체의 사람들이 다른 생각과 고성군과 그런 어떤 고성군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시 정보 다시 한번 볼까요? 알프7 리조트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한 건 사업자 지정 취소. 이건 뭐죠? 취소 근거, 취소 사유, 현저히 부진하다, 지역개발 사업 진행 동조가, 그리고 사업 2년 내에 공사 또는 사업도 미착수했다, 시행자의 자기 자금과 자금 조달 능력 부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일단은 너무 길어서 끊겠습니다.